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제 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한 문장 속에 4개의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이걸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기보다는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조사와 또는 어미 이런 것을 갖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초급이든 중급이든 간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어에 기초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 시대라는 말하고 가가 어떤 품사인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발전하고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는 달라지면이 면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사와 또는 조사 또는 동사와 어미, 형용사와 어미를 어떻게 보는 즉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그룹핑하는 방법으로 갖고 조사가 명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는 어미가 어간과 무엇이 다른지를 눈으로 보는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쭉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32강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제가 늘 칠판에 쓸 때는 이러한 괄호들을 묶으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앞으로 이 강의가 계속되는 한은 저는 이러한 부호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와 같은 부호가 있습니다. 이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가로 라운드 브래킷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만 이렇게 묶어줍니다. 어떤 조사냐고 하면 격조사입니다. 즉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격은 자리 격질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조사가 붙어서 앞에 오는 명사가 어떤 자리에 오는지 즉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격조사가 지금 결정을 해줍니다. 한 예문에서 시대가 발전하고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가가 요 가라고 하는 조사가 이러한 시대라는 명사를 주어의 역할을 해주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라운드 브래킷으로서 묶는 조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와 같은 라운드 브래킷으로 묶어주는 연습을 하면은 이게 그 문장 내에서 주어로 쓰이는지 여기 나옵니다. 보어로 쓰이는지 목적어로 쓰이는지 또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동사가 결정을 해줍니다만은 그 동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뭐가 결정해 주냐면 이런 격조사가 해준다는 얘기죠. 은는 이가가 붙는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가 붙는 경우 또 이와 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또 보어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것은 을입니다. 그 다음에 에게, 라, 이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도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사, 은는 이가, 을을, 이가,
에게와 같은 이러한 격조사를 이러한 약속한 대로 라운드 브레키로 묶어주고 이게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격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뭐냐라고 하면은 주어로 쓰이게 만드는 주격이 있습니다. 자, 주격이 있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격이 있습니다. 목적격이 있고 또 하나는 보호격이 있습니다. 이 주격, 목적격, 보호격은 문장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부사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주는데 이거를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부사를 만들어 주는 경우에는 단어 하나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에서 에는와 같은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어 주고 또 부사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사로 되어 있는 격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트위스트 브레킷으로 묶어줘서 한국어 문장을 보면 이게 부사구나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주어의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부사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부사는 이와 같은 가로로 묶어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어에서는 전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형용사 그 자체가 명사를 수식을 못합니다. 또 동사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그 동사 자체로는 수식을 못 해줍니다. 즉 라면이 맵다, 날씨가 춥다, 아름답다, 밉다 이와 같은 형용사거나 또는 가다, 오다, 놀다 같은 동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미가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이와 같은 는이나 니은으로 되는 이런 것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앵글 브래킷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앵글 브래킷 앞에 나오는 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게 창출하는 동사인데 원동력이라고 하는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기 위해서 이 어미가 창출하다. 다라는 어미가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로 바뀌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문장에서 이와 같은 앵글 브래킷으로 묶어주는 훈련을 하시고 익숙해지면은 문장을 만들기도 편하고 그게 어떤 기능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는 여기에 4가지의 기호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스퀘어 브래킷으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 형용사가 있다. 즉 우리가 한국어의 문장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가지의 문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 보호 명사로 되어 있는 거, 주어 보호 형용사, 주어 보호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와 같이 7개 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와 그다음에 동사의 문장이 있는 것은 전리라고 해서 이와 같이 스퀘어 브래킷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뒤에 묶여진 이러한 앵글 브래킷으로 묶여진 이거는 어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미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하고가 있을 수 있고, 발전하니까, 발전함으로, 발전하면 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러한 가로로 묶어줘서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동사의 어간이 무엇인지 또는 어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그것이 이제 끝나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지막에 7번째 문형 중에서 S, O, C, V의 문형, 즉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는 특별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는 누구누구는, 은는 이가라고 그랬죠. 는이라고는 조사가 붙어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자, 목적어는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에 들어가는 조사에는 을늘이 있습니다. 무엇을 또는 늘. 여러분들 목적격 조사에 을이 붙는 경우하고 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을과 늘을 붙이는 경우 차이가 나는 거는 조사 앞에, 자 보세요, 조사 앞에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사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포스트 포지션 후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의 전치사와 대비되는 의미로 후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거는, 조사가 나올 때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noun,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 명사에는 명사 끝에 자음으로 베이비 사운드로 끝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mother 사운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갖고 얘기하면은, 자 보십시오. 라면, 이건 누들입니다. 기름에 튀긴 누들입니다. 라면. 이때 목적격 조사는 을을 붙이는 거죠. 라면을. 그런데 노래를 직업으로 삼아서 부르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를 뭐뭐 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렵게 이렇게 베이비 사운드,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에 보십시오. 라면. 여기에 맨 끝에 세 번째 자음으로 끝났죠. 이래서 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는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우. 그래서 여기에 늘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을과 늘은 같은 목적격 조사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에 모음이 있느냐, 모음으로 끝났느냐, 자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누구누구는 누구를, 뭐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까? 자, 그 한 문장을 갖고만 들으면은, 나는, 자 보세요, 나는 그녀를 뭐라고요?
훌륭한 가수라고 부른다. 가수라고 부른다. 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여기서 나는 이거는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그녀들은 목적어입니다. 그다음에 뭐뭐라고 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적 보어가 되고 이게 부른다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CV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저기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의 그 문장의 구조는 누구누구는 무엇을 무엇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이 앞에다가는 여러 가지의 명사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수라고. 그래서 여기에 주격조사의 느는 그대로 있고 을도 그대로 있으며 라고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부르느냐 인식하느냐 생각하느냐 이런 것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라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작문하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그다음에 말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일 마지막 문형인 SOCV의 문장을 갖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예문이 나오든 어떠한 듣기, 읽기, 쓰기를 하든 간에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또 그룹핑하는 방법을 갖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간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